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어느 의원입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시 사무실 유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죠. 그렇네요. 피의자는 잠겨있던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4층 권 원내대표의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예. 술에 취해 있어도 권 의원 사무실을 콕 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범행 동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권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식당을 방문했을 때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민의 남편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당시 식당에 있던 부부는 권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권 원내대표를 신고했었는데요. 사건은 이 부부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아서 종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억울하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손흥민 트윗 순환. 요즘에 굉장히 득점만 노리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멋진 경기력과는 별개로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계정을 만들고 나서 자신을 모델로 만든 NFT를 알리는 글을 게재하면서 일부 팬들의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시작 시점과 손흥민 NFT의 런칭 시점이 겹친 건데요. 손흥민이 현금을 주려고 트위터 가입한 거냐, 이 토트넘 선수는 트위터 가입한 지 24시간 만에 NFT 팔고 있네 등 해외 팬들 댓글이 달리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물론 트위터 계정 자체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는데 손흥민이 첫 게시물을 올린 지 5시간 만에 팔로워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보인 듯하네요. 다음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언제나 들러도 설레는 최초가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첫 흑인 대변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카린 장피에르인데요. 젠 사키 대변인의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Being in this building is not about one person. It's about, what we do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his is the most diverse administration in history. 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은 이 어려운 일에 필요한 경험, 재능, 성실함을 다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장 피에르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뉴욕 공과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공공행정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젠 샤키 현 백악관 대변인도 여성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참 성별보다 인종을 뚫기가 더 힘든가 봅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보겠습니다. 어디서 돼지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네,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직을 가진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으나 2달 만에 숨진 환자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환자에게서 돼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식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수술한 지 20일 후 환자에게 돼지 거대 세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수치가 낮아서 검사 오류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술 45일 후 베넷이 갑자기 중태에 빠졌고 돼지 바이러스 수치도 가파르게 상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안 했대요? 네, 물론 검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메릴랜드 예. 대학병원 측은 수술 전에 돼지 심장에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검사는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만 검사해서 잠복 상태로 숨어있는 바이러스는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릴랜드 대병원 측은 1월 수술 당시 기증받은 돼지는 건강했으며 미 식품의약국이 요구하는 검증 심사도 통과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워낙에 뭐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우리가 검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바이러스가 사망의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인이 한 말은 아니겠죠? 네, 발언자는 중국인인데요.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 편집인 출신의 유명 언론인 후 시진입니다. 후 씨는 환구시보를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이끌면서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어제 SNS에 만약 한국이 자신 이웃의 적대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쓴 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막말을 하면 이전에도 뭐 그냥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열등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동양의 중심 문화를 손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네. 중국 문화를 손꼽았잖아요. 이제는 중심권 이동이 한국으로 간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호 씨는 그동안에도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트위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때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인가 라고 환구시보 사설에서 썼습니다. 아이고. 또 작년 10월 방탄소년단이 벤플리트상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은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말한 걸 두고 중국을 무시했다고 발언했다고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군요. 밉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